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종 언어 시리즈를 다시 리뉴얼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최초로 정의한 로빈스턴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저자가 이야기했던 가해자와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공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맞아 막 이랬었거든요. 로빈스턴은 피해자들이 학대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 불안,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다는 두려움, 수치심, 환상의 위력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그 중에서 경제적 불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로빈스턴은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은근히 팩폭을 좀 해요. 위에 이 문장이 저는 정말 너무 와닿더라고요. 일단 로빈스턴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의 책임이 가해자, 그러니까 가스라이터, 피해자, 가스라이티 양쪽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로서 학대자에게 계속 당하고 이 가스라이팅 댄스를 추고 있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반은 우리한테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책임 역시 우리한테 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피해자는 이렇게 힘들고 나를 망가뜨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바로 이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 수준을 포기할 수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를 맨 처음으로 배치해 놓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적인 문제는 좀 심리 상담사를 꾸준히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자존감이 좀 올라간다든지 하면 회복이 되지만 이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 수준은 아주 실질적인 이익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사실 포기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학대자가 가족이거나 배우자이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해자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혼자서 일을 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완전히 확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자녀 교육이나 여름 휴가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사는 집, 사는 동네도 바뀔 수가 있고요.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혼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낮은 학군으로 학교를 다녀야 될 수도 있는 거지요. 학대자들이 피해자에게 굉장히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자의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좋은 아파트, 해마다 고급 리조트에서 보내는 여름 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기 때문에 항상 대접받는 거, 언제든지 내가 운전해가지고 차를 쓸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내 삶의 수준이 학대자에 의해서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학대자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더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로빈스턴은 이 믿음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자와의 관계에서 머물렀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은 굉장히 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대자와의 관계를 벗어났을 때 얻게 되는 기회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실은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위험한 관계나 나를 해치는 관계에서 머문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우울하고 즐거움이 없고 좀 다른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학대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따라요. 그냥 그 사람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만난 친구라거나 연인이라면 손실이 적을 수 있지만, 만약에 학대자가 여러분들의 상사라든지 회사 사장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에는 실질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 손해를 보지 않고 학대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부분 피해자들은 정말 자기의 임계점을 초과해서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많이 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할 거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받아온 가스라이팅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능력 있고 좋은 경력도 가지고 있고 재능이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썸머님은 어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긴 목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힘으로 내 집 장만도 하고, 빚도 좀 갚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한테 보세요. 저도 이렇게 30대 중반에, 제 책이 30대 중반에 처음 나왔잖아요.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저와 제 아이를 책임질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제가 살아요.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막 빈둥거리고 그냥 TV 보고 그냥 좀 재밌는 일 하고 그냥 좀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코칭하면서 난 도움 주는 사람이야, 약간 좀 자아도취하면서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라도 떠나야 된다, 할 수 있다, 취업을 해라, 공부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 ICF라고 해서 그 인터내셔널 코치 페더레이션에서 인증받는 이제 국제 코치 자격증을 이제 따려고 하거든요. 최소한 반년에서 1년 정도 해야 되는 긴 과정이지만 이제 저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 틀면은 이제 킬링 타임용 영상 보면서 크크크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틀으셨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고 또 나를 회복하고 싶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은 이미 너무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직도 많이 겁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혹시라도 이 학대자와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